오늘은 성형외과에서 하는 수면 마취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할 때 당연히 마취를 해야 수술을 합니다. 마취는 전신 마취가 있고 국소 마취가 있습니다. 전신 마취는 저도 가슴 수술할 때 당연히 사용합니다. 마취가 전문의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마취고 잠들었다 깨면 수술이 끝나 있겠죠. 그 대신에 자발 호흡이 없기 때문에 숨을 잘 쉴 수 있게 기도 삽관을 진행한 마취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전신 마취 외에 가슴 수술 또는 윤곽 수술 외에 일반적인 성형 수술은 전부 국소 마취 하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국소 마취는 마취 주사를 놓는 겁니다. 국소 마취 주사를 수술 부위에 놓는 겁니다. 당연히 통증이 있습니다. 주사 맞으면 아프겠죠?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것이 수면 마취라고 불리우는 마취입니다. 수면 마취는 말 그대로 잠깐 잠들게 도와주는 약을 말합니다. 우리가 내시경 검사할 때도 잠깐 잠든 상태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수면 마취입니다. 그때와 거의 비슷한 약을 쓰는 거고요. 네, 성형외과에서 성형 수술할 때 대부분의 병원이 국소 마취만 하지 않고 수면 마취를 병행해서 진행하는데, 환자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다른 병원에서 수술할 때 예전에 수면 마취 했을 때 악몽을 꿨어요. 너무 빨리 깼어요. 아팠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성형외과에서 쓰는 수면 마취약은 보통 세 가지인데요. 케타민, 미다졸람, 프로포폴, 이 세 가지 약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약은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먼저 케타민이라는 약은 유일하게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는 약입니다.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은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깹니다. 그래서 케타민이라는 주사를 쓰지 않으면 무조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케타민만 쓰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케타민은 굉장히 빨리 깹니다. 세 가지 약 중에 가장 먼저 잠에서 깨는 약이고요. 두 번째는 케타민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나이트메어, 그리고 악몽을 꿀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딘가로 깊게 빠지는 듯한 느낌이나 좀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같이 사용하면 좋은 약이 미다졸람입니다. 미다졸람은 짧은 순간에 기억을 잃게 해줍니다. 즉, 미다졸람만 써서 예를 들면 수술을 했는데 마취주사를 놓을 때 굉장히 아파하시고 움직입니다. 근데 수술이 끝나면 그걸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다졸람의 효과가 그 순간의 기억을 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너무 강하거나 기억을 다 잃지 못하는 분인 경우에는 미다졸람만 사용해서 수술했을 때 아팠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짧은 수술, 눈 수술이나 기타 다른 짧은 수술할 때는 저는 케타민이랑 미다졸람이라는 약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미다졸람은 케타민보다는 조금 더 수면 길이가 길기 때문에 너무 일찍 깨지 않으면서 케타민으로 인해서 국소 마취 주사로 인한 통증도 느끼지 못하게 하고, 혹시 케타민으로 인해서 악몽을 꾸거나 약간의 통증이 느껴졌다 하더라도 미다졸람의 효과로 그걸 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 수술이나 실리프팅 할 때 저는 케타민과 미다졸람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포폴은 언제 사용하는 걸까요? 프로포폴은 잠든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약입니다. 즉, 통증 경감 효과도 없고 기억을 잃게 하는 효과도 없습니다. 단지 좀 더 긴 시간 동안 주무실 수 있게 도와주는 약이 프로포폴입니다. 그러니까 미다졸람과 케타민을 이용해서 국소 마취가 잘 끝났다면, 하지만 눈 수술처럼 중간에 깰 필요도 없고 수술 시간 자체가 조금 더 긴 수술이라면 프로포폴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포폴은 다른 약과 병행해서 사용할 때, 아니면 프로포폴 단독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양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호흡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포폴이 균일하게 들어가게 하는 기계도 사용하고 있고, 수술 중에 숨을 잘 쉬시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를 당연히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적정량을 넣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꼭 수술 전에 확인하는 것이 체중은 대충 어느 정도 되시는지, 주량이 센 편이신지 약한 편이신지,
기타 약물에 알러지는 없으신지 세 가지를 꼭 확인하고 수면 마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성형수술 시에 사용하는 수면 마취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면 마취약은 어떻게 어떤 용량을 어떤 조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편안하게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지만 양을 너무 많이 사용했거나 잘못된 조합을 사용했을 때는 갑자기 숨을 안 쉬게 된다든지 전혀 잠들지 않는다든지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밀하게 준비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수면 마취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